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강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이제 최빈출 명사라는 이름으로 2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체 없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네, 1번 문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살펴야죠.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스포츠쇼, 이거 보는 거네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자꾸 보는 거, 나 진짜 진절머리 나 죽겠다. 지겨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막 빈칸은 하고 방송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TV쇼에 대해서 어울리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이랑 어울리는 단어, 그런 걸 잡아주시면 되었습니다. 그 에피소드죠. 그쵸? 이거는 별로 안 어렵네요. 우리말로 이제 에피소드, 에피,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삐선지에 나오는 시퀄은요, 속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쵸, 이제 시퀄, 뭐 TV에 방영되는 거 자체가 시퀄일 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last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속편이라는 거는 좀 이상한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B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D는요, chapter는 책에 어울리는 말이죠. TV랑 어울리지 않아요. 프로그램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잘 피해가셨죠, 그죠? 우리 2번으로 갑니다. 네,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odor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냄새, 특히나 좋은 냄새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취 얘기할 때 보통 씁니다. 몸에서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해서 그는 그의 개인 땡땡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초점 맞춰야 된다. 이 상황에 어울릴만한 거 위생이겠잖아요. 그죠? 개인 위생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hygiene이란 단어 쓰죠. 그래서 personal hygiene 이렇게 묶어서 조금 입에 붙여두시면은 또 도움 될 것 같아요. 기억하는데, 그죠? 개인 위생. B선지 괜찮았고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법한 선지가 D에 있었습니다. sanitation. sanitation은요, 이거는 이제 위생 시설이라든지 위생 관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 같은 거. 그래서 personal sanitation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clearance 같은 것도 이거 혹시 막 치운다? 뭐 이런 뜻, 스스로 깨끗이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진 않으셨죠. 그죠? 얘는 이제 정돈할 때 이제 그때 clearance 아니면 뭐 처분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허가해주거나 요럴 때 쓰는 거여서 적절하지 않아요. 자, personal hygiene, 위생, 요게 적절했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발에 생길 수 있는 거, 팔에 생길 수 있는 거. 여기서 지금 선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선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cramp가 생길 수 있죠. 팔에는 쥐가 나지 않아요. 쥐가 나죠. 그래서 근육에 생기는 쥐나 경련이나 이런 게 cramp. 네. 그래서 여기서는 I'm getting a 땡땡 in my arm 요거 보고 C로 잘 달려가 주시면 되죠. 나머지는요. 팔에 생기면 안 돼요. 팔에 생길 수 없어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4번에서는 A가 이 쿠폰이 에피타이저에 대해서 빈칸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적용됩니까? 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그 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apply라는 단어였어요. apply, 네, 타동사도 있지만 apply towards something, 뭐뭐에 적용되다. 해당되다. 그쵸? 그렇게 쓰죠. 그래서 D선지 여기선 괜찮았고요. A나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동사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고, 이제 의미적으로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 tilt는요, 그죠? 요거 이제, 예. 타동사도 있는데 얘도 자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tilt하고 바로 뒤에 목적어 안 나오고 이제 전치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데요. 얘는 이제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쿠폰이 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C는 안 됩니다. 5번입니다. 5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주목했어야 되는 거 arrest, issue 이런 단어들을 주목했어야죠. 네, 요거랑 어울리는 거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warrant, 영장 얘기할 때 warrant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장 발급할 때요, issue a warrant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체포영장 얘기하면 arrest warrant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search warrant 하면 뭘 것 같아요? search warrant 하면은 수색영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네, warrant, arrest, issue랑 이렇게 친해서
C로 잘 가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들 오답이긴 한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entence, 형벌, 아니면 선고, verdict, 판결, 그래서 배심원단이 내리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배심원이 이른 결론, 판결이에요. prosecution, 기소, 아니면 기소를 하는 주체인 검찰 측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나머지 단어들 같이 알아두셔야겠어요. 오답 선지도 잘 기억을 해두실 만한 것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주세요. 이어서 6번입니다. 6번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cut to the 빈칸. 요거 보고 그냥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cut to the chase라는 말 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 주변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 cut to the chase. cut to the B, C, D 선지에 나온 단어들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틀 자체, 요 표현 자체를 익혀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어서 7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시냐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겠다라고 들었다라는 병원 얘기가 좀 나오고, 나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줄 만한 말,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서 좋고 나쁘고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거. 그게 바로 prognosis, 예후입니다. 예후, 그러니까 치료가 경과가 어떨지, 좋을지 나쁠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예후라고 하잖아요. prognosis라고 발음하고요. 여기서 빈칸에 prognosis 들어가는 게 적절했죠. 예후가 좋지 않다, 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diagnosis 하면은 요거는 진단이죠. 요건 치료를 하기 전에 하는 거. 근데 prognosis 하면 치료나 수술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되는 바, 예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나머지 선지들, prescription, 병원에서 뭐 있을 법한 그런 사용할 법한 단어긴 한데 처방전이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predilection이라고 발음하는 B 선지, 요거는 선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뭐뭐를 매우 좋아함, 요거 이제 동의어,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 liking, 혹은 뭐 preference 이런 단어들 있죠, 그렇죠? predilection은요, 참고로 이제 전치사 for이랑 치네요. 그래서 have a predilection f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병원이랑 별로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이어서 8번입니다. 여기 빈칸 뒤에 like coffee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A가 이제 불면증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커피와 같은 빈칸. 커피는 뭐예요? 커피는 각성제죠. 그렇죠? 여기 지금 어울릴 만한 단어 당연히 A밖에 없습니다. stimulant, 각성제. stimulate, 요거 각성시키다잖아요. 자극하다, 각성시키다. 요 단어는 동사지만 stimulant 요거 이제 명사로 빈칸을 잘 넣어주라고 나온 겁니다. D선지요, irritant,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irritate가 우리 이제 자극하다잖아요, 그렇죠? irritate, 자극하다. irritant는 자극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 같은데 막 염증이나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거 일으키는 그런 물질,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하는 물질. 커피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나요? 고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어서 9번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많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요, 뭐뭐뭐뭐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다음에 이제 빈칸인 지루함을 느끼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근로자들, 이거 때문에 사고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적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쓸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C선지 complacency라는 단어 있어요. complacency, 현실, 안주, 자기 만족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죠?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뭔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러면은 사고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C선지가 어울립니다. 우리 사람과 관련된 단어들 늘 중요하거든요. complacent, 형용사 이렇게 생겼어요. complacent,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 만족적인, 이 단어 같이 그쵸, 형용사의 형태로도 좀 약간 눈에 살짝 발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네, 지금 사고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직원들 사이, 혹은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있을 법한 일이랑 이제 적절하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benefit이랑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주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fringe benefit. 네, 부가적인 혜택, 부가 혜택 얘기할 때 딱 이렇게 묶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such as 하고 뭐라고 막 복잡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 말고 이제 요거랑 엮어서 fringe 같이 딱 포착해서 넣어주실 수 있으면 최상이었죠. 그죠? 부가 혜택 이렇게 씁니다. fringe benefits. 이어서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학의 어떤 학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정부 빈칸을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고 이제 이게 수학을 연구하는 그 학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네, A나 D 정도인데요. D는 펜션, 연금이란 뜻이거든요. 연금을 대학에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 선지 적절하지 않고 grant, 보조금을 뜻하는 A 선지 들어가면 적절했습니다. 우리요, subsidy라는 단어 같이 알아둘게요. subsidy. 얘도 보조금이란 뜻입니다. grant, subsidy, 둘 다 보조금. 보조금. 네, B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tuition. 요거는 이제 대학이랑 관련된 단어기는 한데 이거는 수업료, 등록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학생들한테 받는 거니까 그죠? 정부한테 받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고르면 안 됩니다. 이어서 1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쵸, 단어들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약간 헷갈리셨거나 이제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었어요. 자,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결정했어요. 둘이 이게 가장 이득이다. 서로에게 가장 득이 된다. 깨지는 거.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는 게 가장 우리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빈칸 문제 때문에 due to 뭐 때문에잖아요. 그쵸? 빈칸 문제 때문에. 근데 둘이 잘 안 맞으니까 헤어지겠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 compat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기본적으로 제1의 뜻은 호환성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계나 기기 사이에 호환된다 라는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때 compatible 혹은 compatib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처럼 이제 이 상황에서처럼 이런 맥락에서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둘이 잘 맞는다. compatible 혹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사로 compatibility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맞지 않는 거이니까 이제 뒤에 problem이랑 같이 엮어서 써준 겁니다. 그 나머지 선지들 중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법한 거, culpability라는 단어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책임, 잘못에 대한 책임, 이런 뜻이죠. 근데 얘는요, 보통 이제 형사 상황에서 형사 책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상황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인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적인 어떤 책임 능력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여서 A 선지는 고르면 안 됩니다. 이 단어 있잖아요. culpability, culprit. 요거랑 같이 엮어서 기억해 두실까요? culprit 하면 요거는 범인이죠. 범인. 뿌리가 같아요. culpability, culprit. 네, 뿌리가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오답 선지들도 조금 잘 살펴주셔야겠고요. 이어서 13번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리사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나왔어요. 근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협회의 장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협회장이라는 게 여기서 좀 큰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를 뜻하는 A 선지가 적절했고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협회장으로서 선출이 된 거니까, 그죠? 임기, 그냥 일반적인 기간을 얘기를 할 때 쓰는 period, duration, 네, 요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B 선지, D 선지 고르는 게 조금 그쵸 쉬웠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일 수 있기 때문에 3년 요거 보고 3년 동안의 기간 하고 이제 바로 B 아니면 D 이렇게 고를 수 있었지만 고를 위험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임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협회장이니까
term이라는 단어 골라주시는 게 적절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틀리셨으면 이제 단어 구별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벤츄라 주식회사는 빈칸을 형성할 거다 하고 6개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조직들이랑 하고 이제 뒤에 뭐뭐 하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조직 간에서 혹은 뭐 회사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이제 형성하는 거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명사 우리 coali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을 형성하다, 연합체를 만들다. coalition. 그 나머지 단어들 좀 이상한 것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monopoly는 독점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요. composite 합성 물이에요. 그래서 물질 얘기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synthesis는요, 어떤 뭐 이념이나 아니면 신념이나 아니면 어떤 관점이나 생각 같은 거 그런 거를 추상적인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묶을 때 통합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들이나 어떤 조직들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14번 A, coalition. 네, form a coalition 하고 이제 뭐 회사나 조직이나 이런 상황에서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서 15번입니다. inventor. 네, 발명가. 발명가랑 어울린 단어. 그죠? 발명가랑 어울린 단어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발명가가 신청했대요. 빈칸을. 뭘 신청할까요? 새로운 거 발명하면은 그죠? 특허를 내야겠죠. patent 얘기하는 D선지가 적절했습니다. gadget이라는 단어는 뭐 도구, 장치 이런 뜻이고요. 이거 정확히 잘 몰랐어도 뭐 만들었다라는 거를 조금 느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그쵸? 힌트가 크게 될 수 있었죠. 발명가니까 발명가는 특허를 내니까 그죠? patent라는 단어 잘 잡아주시면 좋았겠어요. B선지에 나오는 niche, 요거는 니치 시장, 니치 마켓, 니치 향수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그 niche입니다. 얘는 틈새라는 뜻이에요. 얘는 적절하지 않죠? 16번입니다. 요거는요, 이제 홈이라는 단어랑도 어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기랑 뭐 뒤에는 이제 차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기 걸렸을 때 차 마시는 것을 하는 거 그건 치료법이잖아요. 그죠? 치료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홈이라는 단어랑 어울릴 수 있는 거 여기서 remedy가 적절하죠. home remedy 하면은요 민간요법입니다. home remedy 민간요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D선지 잘 골라주시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이렇게 묶어서 조금 쓸 수 있다, 쓰인다 이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입니다. 이거는 쉬웠어요. 그죠? 파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님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초대장에 써 있겠죠. 그쵸? 그래서 invitation 잘 골라주시면 되었죠. 그죠? 18번입니다. 사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ABCD 다 사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서명의 대상이 ABCD 다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요, 맥락상 적절한 건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은 서명을 했어요. 빈칸에 to stop the government from demolish 하면 demolish 무너뜨리다, 허물다입니다. 허물다입니다. 허물다. 그 극장을 허무는 것을 정부가 허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라고 막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는 거 어떨 때 쓰네요. 탄원하고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원서, 청원서 얘기하는 petition. 그렇죠? 나머지도 서명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부가 뭐뭐 하지 말라고, 뭐뭐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서명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A, B, C 선지 답 안 되는 이유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인만 보고 뭐 B로 간다든지 뭐 C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19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 가짜겠고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진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가요, 취약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모두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거 세계의 가장 큰 유전이에요. 유전. 세계의 가장 큰 유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취약하다. 약간 역설적이죠. 그죠? 역설을 뜻하는 paradox 들어가면 됩니다. 역설적인 상황 얘기할 때 우리 paradox 쓰죠.
A 선지 논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지금 논란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요 역설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는 게 관건이었죠. B 선지는 denounce라는 명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denounce 이렇게 생겼어요. denounce 비난하다, 규탄하다. denunciation 맹비난이어서 안 되고. skepticism은 회의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약간 몇 가지로 볼까요? skeptic 이거는 회의주의자, 회의론자, 사람이에요. 사람 얘기할 때 쓰고. 그리고 skeptical 얘가 태도를 의미한 단어입니다. 회의적인, 회의주의적인. 근데 여기서는 그쵸? 적절하지 않았죠, 당연히. paradox, 역설. 20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랑 좀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at랑도 어울려야 되고요. 이 권력의 빈칸이라는 말이 좀 성립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의 꼭대기, 권력의 정점, 절정 이런 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A 선지였습니다. 얘 발음이요. acme라고 발음합니다. 정점, 절정, 권력의 정점. 그쵸? 그렇게 쓸 수 있죠. height. 얘 높이 말고 가장 높은 자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얘랑 똑같아요. 자, height. 똑같은 뜻입니다. 빈칸에 height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acme. 요거는 이게 요 맥락에서 at랑도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권력의 정점이라는 말도 잘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뜻 잘 확인해 주시고 맥락상 안 되는 것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20문항 같이 살펴보았고요. 아무래도 그쵸,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 꼭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단어 이렇게 잘 등장했구나, 잘 쓰였구나 확인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꼭 갖추어져야 이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의를 보는 거는 그냥 이제 그쵸, 설명을 듣는 거고 사실 공부는 아니거든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복습 시간 꼭 거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2강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7강이에요. 그래서 7강 기출 체크업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수거랑 관용구 묶어서 같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외워버리실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연상해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울지라도 좀 이제 연상하기 쉽게끔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좀 수용하는 태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출발해 볼까요?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A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 뉴스는 부통령이 사임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치. 요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했어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보도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 딱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jump the gun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는 거, 성급하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총 쏘려고 총을 향해서 막 점프해서 가는 거죠, 그죠? 성급하게 행동하다. 나머지도 다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답선지들에 있는 표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kick the bucket 하면 죽다요. 근데 요거는 좀 구어적이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서 넘어지면서 양동이를 발로 차면서 좀 웃긴가요? 네, 어쨌든 죽다라는 뜻이고요. 요렇게도 쓰지만 죽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pass away 이렇게도 많이 쓰죠. 아마 요거를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혹은 뭐 다른 시험 준비하시면서 pass away 요거는 조금 더 약간 완곡하게 뭐 돌아가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kick the bucket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ake the lead라는 표현 C에 나오네요. 네, 요거는 그죠? 네, 앞에 서는 거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다. rake it in 이라는 표현이 또 D 선지에 나옵니다. rake가요, 여기서 이제 동사인데 명사 rake가요,
갈퀴예요. 그래서 우리 왜 낙엽이나 이파리나 잎사귀 같은 거 정리할 때 이제 요렇게 생긴 도구 아세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도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 쓰는 거 이거 그림이 너무 형편없지만 그림 잘 모르시겠으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걸로 돈을 이렇게 긁어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쉽게 잘 벌리겠죠. 그래서 별 다른 노력 없이 돈을 크게 잘 벌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So rake it in. So rake in money 뭐 좀 money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rake it in 여기서처럼 이제 it을 써줘도 그냥 돈이라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익히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우리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get into the of 그래서 요거 보고 바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면은 별로 큰 무리 없이 이제 답으로 직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우리 쓸 수 있는 거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 네, get into the swing of something 이렇게 쓰죠. 자, 요거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이요. 행을 또 get이라는 동사랑 엮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행은요, get the hang of 이렇게 써요. 그래서 get into the hang of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get the hang of something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어서요. 무엇을 습득하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뜻을 떠나서 get into the hang of 그렇게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B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알고 계셨으면은 B 뭔가 get, hang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고르기 조금 쉬운 선지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get into the swing of something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것은 익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sleep랑 친한 거를 고르면 되네요. sleep like a log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log가요, 여러분 통나무잖아요. 그래서 통나무처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누가 깨워도 모르는 것처럼, 깨워도 모를 정도로 곤히 자는 겁니다. 통나무처럼 뻗어가지고 자는 거죠. 이거는 쉽죠?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sleep like a log, sleep soundly 이렇게도 우리 쓰죠. 그래서 부사 soundly 이렇게도 써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곤히라는 뜻으로 sleep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sleep like a log, sleep soundly 곤히 자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나머지는요 sleep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BC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어서 4번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이죠. I랑 같이 써서 once I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이제 F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요, 이제 제가 또 그림을, 아까 저희 그림 실력 확인하셨죠? 형편 없는 거. 하지만, 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눈이 있잖아요. 눈에서 눈동자가 사과처럼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동자를 Apple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동자 어때요? 눈동자는 정말 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눈동자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게 아낄 만한 것에 대해서 apple of one's ey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상,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에 대해서 apple of my eye, apple of somebody's ey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요 eye랑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동자 동그라니까 사과 해서 apple of the eye, apple of somebody's eye 뭐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5번입니다. 요것도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체크 먼저 볼게요. 체크는 계산서요. 근데 여러분, 계산서,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의 그 테이블에 계산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밥 사는 사람이 계산서를 이렇게 주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pick up the check라고 하면은 밥 산다, 혹은 돈을 계산한다,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ick up the check 그렇게 그냥 딱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의 자리에 뭐 bill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tab 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 계산서라는 뜻이어서요. 그거 주워드는 사람이 밥 산다는 그런 제스처죠, 그렇죠? pick up도 쓰고 grab도 쓰고요, get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ll get the tab 하면은 요거 내가 살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될 수 있는 표현들까지 같이 묶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답 선지들도 조금 보고 싶은데요. 네, A 선지 먼저 볼까요? 얘는요, 이제 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Let somebody down 하면은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이렇게 되고요. Give out을요, 이제 요렇게 이제 뒤 목적어를 쓰면서 give out 이렇게 묶어서 쓰면은 어떠한 냄새를 발산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빛 같은 거를 내거나 열 같은 거를 내거나 요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carry on 하고 바로 뒤에 목적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arry on with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선지들까지 같이 보았고 얘네는 조금 잘 보셔야겠어요. 그죠? 이어서 6번입니다. 요거는 네,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뭐 이렇게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아시면은 잘 푸셨을 것 같은데요. 위험한 상황을 운 좋게 수월하게 잘 넘기는 것, 그런 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have 9 lives 하면 9개의 목숨이 있는 거죠. 명줄이 긴 건데 뭔가 위험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매번 운 좋게 잘 피해 나가서 숫자를 세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수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꾸만 이 사고에서 잘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have 9 lives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상황을 조금 기억해서 문장들 속에서 이 표현을 익혀두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에 좀 더 잘 남겠죠. have 9 lives 9개의 목숨이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위험한 상황일 때마다 운 좋게 잘 벗어나고 잘 살아남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에서는요 여기 어떤 영화에 대한 취향을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맨틱 코미디는 내 취향이 아니야, 나 별로 안 좋아해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쓸 수 있는 거 not my cup of tea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다시 써두면서 not을 앞에 붙여두었죠. 부정을 앞에 붙여두었어요. 보통 이렇게 부정어랑 같이 해서 it's not my cup of tea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호에 맞지 않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it's not my thing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면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거는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뭐 it isn't for me 이렇게도 써요. 그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t isn't for me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은 내 취향이 아니다.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D 선지에서요. order of the day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얘는요. 유행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뭔가 특정한 행사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적합하거나 적절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어서 8번입니다. 이거는 우리말에서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는 니네 상사 되게 엄격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B는 그녀는 그냥 하하하야 she's actually 실제로는 같이 일하는 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뭐 엄격해 보이고 조금 무서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별로 그렇지 않아.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말에서도 종이 호랑이 이런 말 쓰잖아요. 똑같이 paper tiger 이렇게 씁니다. 종이 호랑이 그쵸. 종이로 만든 호랑이는 무섭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 위험하거나 무섭진 않잖아요. 그쵸?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지만 실상은 별로 강하지 않고 약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처럼 무섭지 않고 재밌는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paper tiger. 나머지는 타이거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뭐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서 푸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뭐 빈칸 타이거 나오니까 내가 아는 거 paper tiger 있는데 해서 역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잘 확인하고 찍고 잘 선택하고 넘어가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어서 9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 남자친구. 구 남친이 새로운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빈칸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스테이시가 느낄 만한
감정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다 있는 표현이긴 한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때 이제 가능할 만한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A 선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감정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샘을 내고 질투를 하고 그럴 때요. 우리 영어에서는 초록색을 사용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막 이렇게 초록색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샘나고 질투나고 그러면은 얼굴색이 그렇게 변할 정도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 선지들 우리 살펴볼 텐데요. B 선지 한번 볼게요. 얘는요. go까지 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go up in smoke 하면은 막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려서 연기 속에 사라지다 이런 뜻이거나 이제 물리적인 뜻이거나 아니면 이게 추상화되어서 숲으로 돌아가고 뭔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되다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C 선지도 좀 봐야죠. 커프는요. 소매단이에요. 소매. 또 그림. 소매의 끝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슉 꺼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무언가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할 때. 그래서 she spoke off the cuff, she remembered off the cuff 이런 식으로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소매단에서 바로 이렇게 슉 꺼내는 것처럼. D 선지 요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벼울 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랑은 상관없어요. 요런 거는 사실 안 외워도 되겠죠. 그죠?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뭔가 막 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내가 다시 봤을 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외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재밌군 이러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도 좀 덜 받지 않을까요? 그죠? 이어서 우리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t, it's 하고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유일하게 D 선지가 있습니다. at somebody's disposal 이렇게 쓰면은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표현 자체를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disposal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at one's disposal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시선지가 조금 어려운 단어여서 얘 약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출 혹은 지급 이런 뜻입니다. disbursement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이어서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요. 요것도 역시나 without 빈칸 이 표현 자체를 통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논리에 따라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의류를 구매했던 고객들 크게 큰 소리로 불평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거죠. without 빈칸. 근데요. B 선지에서요. reserve라는 단어가 동사 말고 명사가 있어요. 명사인 reserve는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함, 말이 적음, 내성적임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객님들이 어떻게 했나요? 말이 적지 않았죠. 큰 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버리기 없이 막 거침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thout reserve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말을 그냥 다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요, 요거 reserve 명사 내성적임, 이제 말이 적음, 말수가 적음 그런 이제 성질과 관련된 명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요 명사 보다도 reserved 이렇게 pp로 요거는 이제 형용사로 굳어져서 쓰이는데 요게 사람의 성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좀 기억을 해 두실 수 있으면은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reserved 그리고 without reserve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eserve 이게 뭐 내성적임이란 뜻이니까 without reserve가 내성적이지 않은 거에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이제 머리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habilitation 오답선지 A에 나오네요. 뭐 재활, 복구, 갱생 이런 뜻이죠, 그죠? 12번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비슷하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을 비교를 하면서 쓰고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on par with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par가요, 골프에서 나오는 그 파예요. 네, 조금 더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on par with 해서 대등하다, 동등하다 라는 뜻을 만들어줄 수 있죠. 나머지 오답선지들도 다 이제 존재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냥 무의미한 단어들의 묶음은 아닙니다. 다 존재하는 표현들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뜻이 어색하기 때문에 해석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13번입니다. 이것도요. 이제 get a foot in 하고 어디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지가 바로 D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문이 막 닫히려고 그러는데 문 닫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손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발을 넣는 게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발을 문이 닫히기 전에 팍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et one's foot in the door. 이렇게 쓰면은요, 어디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혹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 그때 집단이나 조직, 거기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문 닫히기 전에 슉 넣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et a foot in the door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통으로 아시면은 사실 뭐 다른 선지들은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14번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했던 표현이에요. 우리 1번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get the hang of something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얘는요, 아까 제가 뭐 어떤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타 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익히고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get the hang of something.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도 기타 얘기를 하고 get the of라는 표현을 만들어줘야겠구나 라는 거를 잘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은 다른 거는 특별히 고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get the hang of something 알면은 바로 삑 골라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거나 이제 관용구 이렇게 묻는 문제들 꼭 묶음을 보면서 답 쉽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많은 문장들을 자연히 공부하시면서 접하시게 될 거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번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역시나 이제 요렇게 요 덩어리로 쓸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되죠. 내가 너라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말 if I were in your shoes.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이랑 신발을 바꿔 신으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신발을 신고 조금 걸어본다 하면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if I were in your shoes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나머지 선지들은요 그런 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바로 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이어서 16번입니다. 네, 이것도 keep one's head above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채워 넣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한번 볼게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빈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만약에 생존을 하고 싶다면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간신히 살아남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거, 간신히 버티다 라는 뜻을 가지는 keep one's head above water.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머리 위로 차면은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 위로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keep one's head above water. 그러면 간신히 버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서 17번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딴딴딴 one's heels 라는 표현입니다. heel이요. 발꿈치거든요. 발꿈치, 여기. 우리가 막 많이 걸으면은 발꿈치에 불 나죠. 그죠?
근데 발꿈치를 조금 식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안 걷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cool one's heels 이런 뜻,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서 쓰인 거고요. 뜻은 대기하다, 기다리다. 근데 요거는요, 사실 자의로 기다릴 때는 쓰지 않고요. 타의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만들어졌을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잘 쓰였죠, 그렇죠? 유명한 배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발꿈치를 식혀야만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대기를 타야 했다,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이런 뜻이죠. 발꿈치 많이 걸으면은 불이 나는데 발꿈치 식히는 거, 안 걷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18번입니다. 18번 요것도 그쵸,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이건 통으로 그 표현 자체를 묶고 있는데, 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drop by 하면은요, 요거는 들르다요, 들르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들렀을 때 혹은 누군가가 들를 때 쓸 수 있을 만한 표현, 갑자기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들르다, 느닷없이, 난데없이 그런 뜻을 가진 거, out of the blue 이런 뜻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머지는요, 이제 drop by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무슨 뜻인지 볼까요? A 선지, in the red 하면 이제 적자 상태일 때, 적자에서 이 적이 붉을 적자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in the red 하면 적자 상태다라는 뜻이고요. in the black 하면은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 겁니다. 흑자 상태일 때 in the black 이렇게 써줘요. B 선지, under a cloud.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이 사람 위에만 구름이 있어요. 그럼 뭔가 수상하겠죠, 그죠? 왜 저 사람 위에 구름이 있어서 이렇게 그늘이 졌을까? 뭔가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Under a cloud, 의심을 받는 이런 뜻이 돼요. 눈 밖에 나 있다, 의심을 받는, 눈 밖에 나, 약간 같은 맥락이죠, 그죠? At the wheel 하면 여기의 wheel은요, steering wheel이어서 운전대요. 운전대를 못 그리겠네요. 운전대 이렇게 생겼나요? 운전대 어떻게 생겼죠? 운전대, 자동차의 운전대,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 앞에 서 있다 혹은 요거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운전 중인 거죠. 핸들을 잡고 있겠죠. At the wheel 이라고도 하고요, behind the wheel 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둘 다 뜻은 같습니다. behind the wheel, at the wheel. 네, 운전 중이다, 핸들을 잡고, 네. 아이고, 운전대를 못 그려서 아쉽네요. 어쨌든 얘네 오답 선지들 A, B, D는 drop by랑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out of the blue 얘는 어울려요. 그쵸?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들렀다, 이런 뜻이니까. 그쵸? 이어서 19번입니다. 얘도요, 이제 요렇게 쓰이는 표현을 잘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되었고요. 이제 요때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연사가 하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객들의 의견이랑 어떠어떠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때 쓸 수 있는 말 in tune with 입니다. in tune 하면요, 음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서 가락이 잘 맞을 때 그때 in tune이라고 하고, 음이 잘 안 맞을 때, 가락이 안 맞을 때 그때는 out of tun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견도 서로 잘 맞고 조화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in tune with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뭐랑 잘 맞는 혹은 조화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죠. in tune with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딱 그대로 써놨죠, 그렇죠? in note with, in melody with, in pace with,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in 빈칸 with 보고 안정적으로 뒤로 잘 달려가는 게 수험적으로 적합한 풀이 경로였어요. 표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그래서 좀 빨리 풀리죠, 그죠? 그래서 알기만 하면, 표현 알기만 하면은 해석을 크게 열심히 해보지 않고 그냥 이제 좀 연상을 해서 내가 이제 포착을 해서 그 표현을 떠올려서 풀 수가 있습니다. 20번에서는요, red 하고 이제 그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를 묻고 있는데, B랑 C는 red 뒤에서 와서 이제 표현을 만들어주진 못하고요. red light은 이제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말해요. 그냥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치, 즉 가격, 값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쓸 수 있는 거 red c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red cent는요,
1센트예요. 1센트 동전이 옛날 구리로 만들어갖고 되게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red cent 이렇게 불렀고요. 어쨌든 땡전 한 푼, 동전 한 푼이어서 아주 적은 돈을 의미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not worth a red cent 하면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쓸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d cent. 네, 옛날에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1센트짜리 동전을 red cent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그 문장 속에서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에 집중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답선지 중에서 아셔야 되는 거, 꼭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추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복습하시면서 발음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문장 자체를 좀 잘 받아들여 주시면은 기억에 좀 더 잘 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이제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강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8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